박석철에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 박석철조차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박석철은 어두운 골목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거리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15년 동안 암흑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늘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굉음과 함께 거대한 트럭이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 차체가 뒤틀리며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박석철은 충격으로 의식이 흐려졌지만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피가 눈으로 스며들며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박석철은 건달이었다. 하지만 그는 흔한 건달과는 달랐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리와 인간미로 무장한 남자였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형처럼 따랐고 그는 언제나 그들을 먼저 챙겼다. 심지어 김창수 회장이 그의 오랜 벗, 강태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강태훈은 그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형제였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지금 피로 얼룩진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누가 그를 이렇게까지 노렸을까? 회사로 돌아온 박석철의 모습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피로 뒤덮인 그의 얼굴과 비틀린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모습은 조직의 동료들에게 공포와 의문을 안겼다. 그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동료들의 눈빛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누가? 왜?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때 조직의 맏형 오상열이 다가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석철의 상태를 살피며 말을 걸었다. 석철아, 괜찮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느닷없이 강태훈의 이름을 꺼냈다. 태훈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 너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석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태훈. 그의 오랜 형제,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킨 친구가 그를 배신했을 리 없다. 하지만 오상열의 말은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며칠 뒤, 석철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상열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사고 깔끔하게 처리했나? 그 운전사한테 돈 좀 쥐어주고 당분간 잠수 타라고 해. 석철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 트럭,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오상열이었다. 그의 맏형, 그가 믿고 따랐던 오상열이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석철의 피가 끓어올랐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오상열을 벽으로 밀쳤다. 너였어, 상열이 형. 왜? 도대체 왜 날 죽이려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오상열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석철아, 내가 너무 잘 나가잖아. 창수 회장 옆에서 너만 빛나. 내가 이 조직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겠더라. 그래서 널 치워야 했어? 그래야 내가 창수 회장 옆에서 유일한 오른팔이 될 수 있지. 그 말은 석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15년 동안 그는 이 조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동료들을 위해, 의리를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배신이었다. 오상열의 눈빛은 탐욕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석철은 이를 악물었다.
형, 아니, 오상열, 우린 이제 끝이야. 너 따위와 더 이상 한 하늘 아래 못 살아. 그는 단호히 선언했다. 그는 김창수 회장에게 사직을 선언하고 조직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하지만 석철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오상열은 이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는 떠나면서 다짐했다. 언젠가 오상열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석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미영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오상열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폭풍처럼 몰아칠 석철의 복수를 기대하며 이 치열한 드라마를 놓치지 말아달라. 박석철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가슴속엔 복수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상열, 그 배신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내게 한 짓, 100배로 갚아주마. 석철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미영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의지로 불타올랐다. 15년간 암흑가에서 쌓아온 그의 삶은 배신으로 얼룩졌지만 그는 이제 자유였다. 더 이상 누구의 부하도 아닌 복수를 위해 홀로 싸우는 전사였다. 석철은 먼저 미영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석철 오빠, 제발. 너무 위험해.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영아,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그놈들 다 무너뜨릴 거야. 이 미영의 눈에 어린 두려움은 그의 복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의리를 배신한 오상열을 응징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석철은 오상열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암흑가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그는 오상열의 비밀을 캐냈다. 놀랍게도 오상열은 김창수 회장 몰래 재개발 사업의 이익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조직의 돈으로 비밀 카지노를 운영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석철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상열,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나? 그는 오상열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오상열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의 부하들은 충성심이 강했고 그를 감시하는 눈은 날카로웠다. 어느 깊은 밤, 석철은 오상열의 비밀 창고에 잠입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장부를 찾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오상열의 부하가 그를 발견한 것이다. 거기서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장부를 챙겨 창고를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이걸로 넌 끝이야. 오상열. 석철은 장부를 손에 쥐었지만 단순히 그것을 김창수 회장에게 넘기는 것으로 복수를 끝낼 생각은 없었다. 그는 오상열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그 배신의 대가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오상열이 자주 드나드는 지하 포커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상열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호화로운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석철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클럽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상열은 놀란 눈으로 석철을 바라보았다. 석철.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다. 석철은 장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내 비밀 다 들켰어. 창수 회장 돈을 빼돌리고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다. 오상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석철을 제압하라고 소리쳤지만 석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주먹이 오상열의 턱을 강타했고 클럽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석철의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그의 외침은 클럽 안을 울렸다. 하지만 이 대결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오상열은 쓰러지면서도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석철, 내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말에 석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상열은 이미 더 큰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석철은 과연 이 복수의 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상열의 교활한 덫에 다시 걸리게 될까? 미영의 운명은, 그리고 석철의 의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숨막히는 드라마의 다음 장을 놓치지 말아라.